80년대까지만 해도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이념의 실천 공간으로 각광을 받았던 야학들도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90년대 야학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생활야학이나 노동야학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정고시를 목표로 한 검시야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소외받고 삶이 힘겨운 이들이 함께 모여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젊음을 불태우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주어진 화제가 있을 때 이 화제들을 간략하게 나누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이 화제에 관계되는 공정한 자격을 가진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 아니면 구체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11월 24일 화요일 밤 채널 30연장 취재팀이 전주시 동서학동 남고산성 아래에 자리를 잡은 백학야학을 찾았을 때 교실에서는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네, 비교나 대조.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 배어있는 남학생 3명이 열심히 국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녔다면 고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16, 17살의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배우는 국어는 중학교 과정.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만 마친 뒤 몇 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시작한 공부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 일이나 무슨 막노동 같은 일, 뭐 일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신문을 보고 여기 백학야학을 할게요. 낮에는 한 행사업체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상철이는 야학을 찾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털어놓습니다. 공부를 안 했을 때 그 다른 애들과 차이가 나더라고요. 진짜 차이가 나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집중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최소한의 고등학교 나와야지. 이거 고등학교 못 나오면 진짜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을 해도 그에 대한 기본 지식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최근에야 야학 생활을 시작한 상철이의 친구 역시 공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때 공부를 안 했다는 걸 후회했어요? 애들이 좀 어려운 말 좀 많이 줄 때 그때 학교 다니시면 나도 했을 텐데 그런 생각 들죠. 상철이와 그의 친구들에게 백학야학은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배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좋냐면요. 우선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아니 친구가 아니라 후배들이 많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편해요. 다른 일반 학교보다 또. 그래서 편하고 아빠나 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주니까요. 꿈은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 전공해서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야학은 어떤 것 같아요? 기존의 학교하고? 학교보다 더 편하고요. 훨씬 좋아요. 어떤 점들이? 선생님들도 이쁘시잖아요. 편하게 대해주잖아요, 선생님들이요. 지난 83년 남고산성 아래 산 중턱에 설립된 백학야학에는 현재 20여 명의 학생과 10여 명의 교사가 서로를 의지하며 젊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낡은 교실에서 부족한 교재를 가지고 늦깎이 학생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많이 야간학교 하면은 좀 처음에 많이 망설이는 이유들이 자기 생활하고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실상 그것 때문에 중간에 왔다가도 많이 그만두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면 재밌어요. 힘들다고들 하는데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자, 직접 담아드리는 자연향기, 꽃향기, 과일향입니다. 이쪽에서도 자연향기 맡아보세요. 올해 나이 20살인 동우는 전주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향제 코너에서 목청껏 손님을 끌어모으는 것이 동우의 일입니다. 차량용은 3,000원치부터 가정용은 5,000원치 직접 담아드립니다. 자, 같은 값이라도 형님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싸게. 아, 장사 안 되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최소 2~30만 원어치는 거뜬히 팔려나가던 방향제가 요즘엔 좀처럼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드릴게요. 한 개만 맡아도 돼가지고. 그런 거는요 직접 이게 여기서 퍼드리거든요. 3,500원이요. 그건 샘플로 갖다 놓은 거고 제가 진짜 퍼드리면 많이 담아드려요. 한 개만 맡아보세요. 이쪽에서 10가지 있어요. IMF의 영향으로 손님이 크게 줄면서 동우는 돈을 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일하다 장사 안 될 때가 제일 힘든데요. 장사 안 될 때. 부담되니까 IMF랑 이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장사 안 되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나 하루 이제 보통 평균 매상이 있어요. 그 매상이 있는데 한 2, 30이 그 평균 매상이라고 하면 한 4, 5시까지 한 5만 원밖에 못 팔아요. 막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그때부터 막 걱정이 되죠. 이제 막 하루 이거밖에 못 팔았으니까 이제 맨날 사장님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오늘은 이만큼 했는데 가서 또 뭐라고 말을 하나 막 그런 것도 있고. 동우의 하루 일이 모두 끝나는 시각은 백화점이 문을 닫는 오후 8시. 동우는 매장의 물건을 정리한 뒤 서둘러 백화점을 나섭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거리를 잔뜩 움츠린 채 종종걸음으로 동우가 찾은 곳은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한솔야학. 건물 3층에 위치한 한솔야학의 환한 불빛이 동우의 지친 몸을 맞이합니다. 화학 에너지란 그 정의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를 말해요. 화학 에너지. 동우는 지난 94년 초 16살 때부터 한솔야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만을 졸업한 뒤 단 한 분 할머니와 함께 살던 동우는 현재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과목만 통과하면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일을 하다 보니까요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는데 혼자만 학교도 졸업 못하고 그때는 일을 안 하고 좀 놀았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공부도 하고 이제 직장도 없고 하면서 돈 벌어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당장은 힘들죠. 근데 앞으로도 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잠깐 고생되지만 일단 공부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이제 공부 다 마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더 안정된 생활 찾고 하여튼 좀 희망을 바라보고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비슷한 나이 또래 대학생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는다는 것이 약간은 창피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재밌다고 말하는 동우는 교사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학생입니다. 야학에 처음 왔을 때부터 나이도 좀 굉장히 그 16살, 15살 그때는 사춘기이고 그런 때인데요. 굉장히 다른 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뭐든 다 적극적이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생활은 좀 어렵지만 가정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동우가 다니는 한솔야학에는 동우 이외에도 2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5개 반으로 나눠져 매일 밤 6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되는 수업은 여느 학교나 학원에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찹니다. 수업 이외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얘기하거나 특별활동 시간을 갖는 것도 야학에 빼놓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낙서판으로 변한 교실 벽면이 야학의 정겨움과 인간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모두 9곳의 야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백학과 한솔, 향토, 샛별, 운장 등 5곳이 있으며 익산에 무궁화 야학과 삼동 야학, 군산에 청학 야학, 정읍에 울림 야학이 야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야학은 대개 종교적인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단순한 계몽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정규 학교에 포함되는 전주 숭실국민학교나 진북국민학교가 50년대 중반에 설립된 반면 현재 남아있는 야학들은 60, 70년대와 80년대 주로 대학생들에 의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80년대 우리 사회에서 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민주화 운동만큼이나 매우 큽니다. 소위 의식이 있다고 말하는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야학은 공장만큼이나 노동자와 도시 서민들에게 통하는 훌륭한 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야학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죠. 그때하고는.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도 말하자면 민주화운동 기간이었고 대학생들이 많이 사회에 참여적으로 야학 교사로 투신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즉 대학생들이 굉장히 지금보다 좀 더 열정적인 면이 좀 강했지만은 그 반면에 좀 어떤 자기 의도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학생의 처지를 이해할 거라 그런 쪽이 강했고 학생들의 연령층 또한 크게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10대에서 20대 사이에 근로청소년이 줄어드는 대신 주부나 노인,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사들 역시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주류를 이뤘던 반면 현재는 운동권과는 상관없는 신세대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야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향토야학. 지난 86년에 설립돼 7명의 대학생 교사가 매일 밤 배움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향토야학은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국가에서 1년에 한 230만 원 정도를 도지원금을 주는데요. 실제 그걸로 야학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저희도 벅차죠. 교재부터 해서 기타 건물을 유지하는 거하고 이제 여러 야학 행사들이 있는데 그분들 행사를 하면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수익 사업도 생각을 하고 후원인을 모으려고 이런 뭐 글도 보내고 그런 면이 힘들죠. 재정적인 면이. 특히 겨울로 접어들면서 향토야학은 난방비 마련이 큰 걱정입니다. 복도에 놓여 있는 난로 하나로 양쪽 교실의 난방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5개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교실은 겨우 3개에 불과해 일부 학생들은 복도 구석이나 교무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건물세를 낮에 열리는 주부학교에서 대신 내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전주시 경원동에 있는 한솔야학의 경우 어렵게 전세로 얻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자칫 거리로 나앉을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야학이요, 맨 처음에 남부시장에 있었는데요. 여기가 거기에서 이사 온 배경이 그 당시 집세가 월세가 4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저희가 부담하기 힘들어서 그것을 돈을 차분히 모아가지고 넓은데 더 넓은데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해가지고요. 그 당시 현지 교사님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두 분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2천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은 저희가 어떻게 막노동 같은 거 그때 그 당시 선생님들 해가지고 4천만 원으로 여기 건물 3층을 빌리게 됐거든요.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대출값을 또 받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미농장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건물 주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갔거든요. 선배 교사들 이름으로 대출받았던 2천만 원 가운데 아직까지 650만 원은 갚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퇴임 교사나 독지가들로부터 매달 보조받는 지원금 역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솔야학은 올해 전라북도로부터 받은 281만 2천 원의 지원금도 모두 빚을 갚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야학에 대한 정부나 행정기관, 교육당국의 배려와 관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내 9개 야학은 1년 동안 각각 2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전라북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청소년 육성기금과 도비에서 50%씩 지원되는 것으로 학생 수와 학교 면적, 교실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를 산정할 때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부나 일반인들이 많은 야학의 경우 재정난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보면 총 그 야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468명인데 그 중에서 277명이 청소년입니다. 277명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그게 24세가 넘는 그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전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도 지원금을 핑계로 야학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이들 야학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야학을 위해 해준 일이라고는 단 한 차례 시청 버스를 지원해준 것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역시 이들 야학이 비정규 학교라는 이유로 담당 부서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학 교사들은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야학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해야 될 몫을 떠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 교육이 쌓고 가야 될 부분은 야학이라는 어떤 비정규적 교육기관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국가적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관심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얘기하면 뭐 좋은 세상이라면은 학생들이 공부라는 것은 때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공부는 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야학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사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IMF 사태가 터지면서 대학생들은 야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기보다는 당장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을 뚫는 것이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실제로 현재 거의 모든 야학의 교사들은 비교적 시간이 많은 1, 2학년 학생들이며 복학생이나 3, 4학년 학생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더 관심을 안 가져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교사 모집을 꼭 난방보다 더 시급한 게 교사 모집인 것 같아요. 이게 추운 건 저희도 수업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추운 줄 모르고 다 공부를 하시는데 교사가 없으면 야학이라는 곳은 돌아갈 수 없거든요. 좀 많은 대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야학 교사를 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었으면. 또 많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학비를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사 수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야학은 거의 일주일 내내 일요일 빼고는 거의 저녁 시간을 그 야학에다 거의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거의 못해요. 아르바이트를 못하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야학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게 있죠. 생활이 힘드니까. 지금 우리 야학에서도 교사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교사 모집이 좀 힘들어요. 학생 모으는 것보다 교사 모집이 더 지금 힘들어요. IMF 이후에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야학 교사들은 수시로 대학 캠퍼스를 돌며 게시판에 교사 모집 요강을 붙이지만 간혹 전화 문의만 받을 뿐 교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집안의 반대 역시 IMF 이전보다 더욱 강해져 현재 야학 교사를 맡고 있는 학생들마저 그만둬야 할 형편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야간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가난하세요. 가난해가지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아마 집안 사정 때문에도 더 못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 돈도 벌어야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야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꿋꿋이 살아 있습니다. 삼내의 한 제과점에서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는 20살 서세창 군. 하얀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일에 열중하고 있는 세창이는 지난 8월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현재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밀가루를 반죽하고 빵을 만들어야 하는 고단한 제과점 일이지만 세창이는 야학이 있어 일도 그다지 힘든 줄 모릅니다. 처음에 공부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좀 대화가 안 통하고 제가 말이 좀 안 되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러고 어디 가서 또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야학을 한번 가게 된 거고요. 세창이가 제과점을 나서는 시각은 어둠이 이미 내려앉은 오후 6시 30분. 세창이는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근처 숙소로 향합니다. 숙소에 들러 밀가루가 묻은 옷과 몸을 씻고 방 안에 흩어져 있는 책들을 서둘러 가방에 주워 담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옷을 입고 머리를 빗은 뒤 방 안에 고이 모셔둔 자전거에 핸들을 잡습니다. 항상 아니고 조금 내일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잘못하고 하고 그래요.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요? 저녁은 거의 안 먹는 편이죠. 아침에 와서 그냥 밥 먹고 아니면 좀 가게가 안 닫았으면 가게 와서 먹던가 그래요. 됐어서 그냥 가게 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좀 제가 늦게라 좀 피해주는 것 같아서 거의 안 피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가요. 그냥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또 공부하러 가려면 귀찮고 짜증나지 않아?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 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려고
얘 그리고 또 바쁘게 살아야 또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세창이는 자전거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전주의 야학으로 향합니다. 갈수록 밤 기온이 차가워져 언제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창이는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허기진 배를 안고 야학에 도착한 세창이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자 금세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동갑내기 대학생 선생님으로부터 수학 수업을 받는 것도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창이에게는 내일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창이에게 더욱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같은 야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나이든 아주머니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 마음속에 맺힌 것을 풀고 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못 배운 게 좀 한이 예, 많이 한이 들었어요? 맺혔죠. 많이 맺혔죠. 어느 정도였어요? 뭐랄까 그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왜냐하면 뭘 하나 이렇게 이 작성해달라고 해도 거기에 그 학력이 들어가면 그게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녀도 마음속에 항상 그것은 맺혀 있어요. 그럼 풀지 못해요. 중학교에 다니는 2명의 아들과 남편을 둔 정정숙 씨는 공부를 시작한 뒤 새롭게 얻은 기쁨에 항상 얼굴이 환합니다. 뛰어드시니까 이제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그 막 이 산수 같은 거, 수학 같은 거 그 몰랐던 거 애들이 공부할 때 그냥 속으로 저 어려운 걸 어떻게 풀어? 그러고 있던 것을 내가 풀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건요. 진짜 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야학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하는 정정숙 씨는 취재팀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제가 원하고자 했던 목표를 통과하면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묘소에다가 술 한잔 올리면서 그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냈다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소원이에요. 어려웠던 시절 주경야독이라는 말로 대표되던 야학이 1998년 이 춥겨울 밤에도 그 불꽃을 활활 태우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하는 쪽집게 과외가 갖지 못한 따뜻한 사랑과 열정을 아는 채 야학은 꿋꿋이 살아 있습니다. 소외받고 삶이 힘겨운 이들에게 소중한 안식처이자 마지막 배움터가 된 야학이 빛바랜 추억 속이 아닌 바로 우리 주변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야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